정청래 참 얼굴이 참 크게 나왔네요. 제 사진에서는. 법사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 이런 말을 굳이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법사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사형 선고 받을 것이란 말을 굳이 합니까? 여당과 야당이 법사위에 앉아 있는 그 자리는 법사위에서 뭔가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그 자리는 뭔가를 법을 통과시키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재판을 가지고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정청래는 개딸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각제라면 지금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에요. 내각제 국가고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법사위원회 자리에서 위원장이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천박해졌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합니다. 과거에 제대로 된 정당이었다면요, 국회에서 저런 발언을 한 자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당 안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할 겁니다. 당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당에서도 징계를 할 것이고, 국회 윤리특위, 국회에도 윤리특위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윤리특위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아예 없잖아요. 막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면 쇼츠를 만들 수 있나 보죠. 그렇게 해서 쇼츠를 해서 100만, 200만 가면 더 살기 좋아지나요? 법사위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안규백 의원이죠. 이번에 현재 국정조사 특위, 내란죄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2월 13일까지 진행이 되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언입니다. 첩보 수준이죠. 정보도 아니고. 자, 국회의원 정도 되면, 5선 국회의원 정도 되면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저기 동대문의 안규백 의원이죠. 5선 국회의원쯤 되고 저렇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정보와 첩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도 여러 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겨우 첩보 수준의 말을 이렇게 풍문을 흘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중독이 돼 있거나, 가설입니다. 집단으로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세뇌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회로가 한쪽으로 이미 딱 돼 있고 나머지 쪽은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이제 머드 슬링잉이라고 그러는데, 진흙 던지기, 똥 던지기죠. 상대방에게 오물을 묻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당이라든지 막 그런 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무슨 오방색이니 무당이니 그 주술 막 이런 거를 끄집어내죠. 나중에는 다 그게 이제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는데, 그런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물 묻히기 전략을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치졸한 겁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걸로는 치졸합니다. 유튜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엉터리 뉴스들이나 가짜 뉴스들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유튜버들도 제대로 된 유튜버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 못하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이 어디까지 더 낮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끔찍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이 끔찍하다는 표현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인 윤곽근 변호사가
말한 거잖아요. 아니, 야당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도피설과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 뵙고 나왔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악의적인 거라고 바로 그냥 금방 드러나는 거잖아요, 팩트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걸 왜 도대체 5선 국회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수를 합니까? 그래놓고도 득점했다고 보려나요? 이런 거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주로는 뒷소문들을 전공으로 하는 게 장경태 의원이었죠. 동대문의 장경태. 동대문의 장경태 의원, 동대문이 주로 이런 뒷소문에 강한가요? 동대문의 안규백 의원 두 분 다 동대문이네요. 참, 이런 이제 개딸용 멘트이고 대국민 메시지로 보면 이거는 이제 오물무치기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 흠집내기. 그것도 거짓 사실로 상대방 흠집내기. 이런 치졸한 정치수를 쓰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아니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마이크 잡고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자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의 정도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없어졌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요. 민주당의 정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권을 한다는 게 뭘까요? 나라를 지금 사실 집권 이야기 할 때는 아닌데 집권을 한다는 건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건데 나라를 끌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동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렇게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형 선고 받을 거야라고 근거 없는 악담을 펼치는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국가를 경영해도 될까요? 집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집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승리는 있는데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 승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도 안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고 안 좋은 평가, 나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변에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경태 그리고 정청래 그리고 안규백 거기만 있습니까? 추미애 숱하게 많죠. 민주당의 그런 국회의원들 거짓말 많이 하고 헛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큰 소리만 많이 치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뽑아주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도 유명합니다. 목소리만 크고 근거 없죠. 사실 서영교 의원 본인도 부끄러운 일 되게 많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데 벌어졌던 일들도 많죠.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일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때 그 모든 것들이 규칙이 다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들이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거나 애초에 차단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자체가 흠결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규칙을 완화했죠. 그냥 대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공천을 줘버리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좀 고급스러운 정치인의 집단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잡스러운 인간들의 집단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잡스러운 인간들의 집단이 돼버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대체할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정치 집단을 대체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이 붕괴할지 모르겠어요. 급격한 계기에서 붕괴할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격한 계기가 와서 민주당이 붕괴하거나 쪼개지거나 재구성되는 국면이 왔을 때 그때 좀 제대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